제작과 운영을 보입니다. 발표드릴 것은 먼저 바로 플라스틱 블록 코폴리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세 파트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 코폴리머란 두 가지 이상의 폴리머가 고무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나노구조를 가지고 이를 굉장히 여러 분야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록 코폴리머가 UCST나 LCST의 상거동을 가지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PS, PMPMA라는 바로 플라스틱 블록 코폴리머는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LDOT와 UODT를 모두 다 가지는 클로즈드 룹 형태의 상거동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거동을 실험 결과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서 보면 낮은 온도에서는 상이 없는 디스오더를 가지다가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제 중간 영역에서 오더 구조를 가지고 다시 온도를 올리게 되면 디스오더 영역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거동은 압력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LDOT와 UODT의 점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LDOT는 점점 증가하고 UODT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더 영역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요. 어떤 특정 압력 이상이 되게 되면 오더에서 디스오더로, 그러니까 전 영역이 디스오더로 상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압력에 의해서 쉽게 상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폴리머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프로세싱이 가능한 열가속성 물질임에 반하여 이런 압력가속성 물질은 낮은 온도에서도 압력에 의해서만 이렇게 프로세싱이 가능한 이런 바로 플라스틱 물질, 압력가속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보면 이 물질은 50도, 90도, 50바에서도 쉽게 성형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블록 코폴리머인 크라톤주의 경우에는 120도, 1000바에서도 분말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러한 압력가속성 물질을 이용하고 프로브드 베이스드 리소그래피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차세대 저장 매체로의 응용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초고밀도 정보의 저장이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리소그래피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프로브 베이스드 리소그래피입니다. 프로브 베이스드 리소그래피란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전에 펀치카드에 있습니다. 펀치카드에 보면 구멍이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0과 1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이제 2비트 체계의 정보 저장 방법을 이용하여서 0이나 1로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 베이스드 리소그래피에서 가장 선두 그룹은 IBM이라고 있습니다. IBM은 이런 폴리머 매질 위에다가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된 팁을 이용하여 이렇게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가열하여야 하는 온도는 약 400도씨 정도 되는데요. 이때 이런 히팅 장치를 부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서 쓰는 열의 약 0.2%만 쓰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로 방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열 손실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압력 가속성 물질을 사용을 한다면 저온에서도 압력만으로도 쉽게 성형이 가능하므로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로는 압력 가속성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방법으로는 프로브 베이스드 리소그래피를 이용을 하여 차세대 정보 저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PS, PMPMA를 스핀 코팅을 하여 이렇게 방막을 형성을 하고요. 라멜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온에서 압력만으로 패턴을 형성하고 또 이를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우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결과들은 상온에서 압력만을 이용하여 패턴을 형성한 건데요. 이렇게 팁이 샤프해질수록 패턴의 덴시티가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3 테라빗까지 증가를 해보았고요. 이게 보통 리소그래피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리소그래피는 어떤 더 샤프한 AFM 팁을 사용을 한다면 좀 더 높은 저장 밀도를 가지는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패턴과 비교해보아도 패턴 형성이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은 힘을 주었을 때 PMPMA 위에 만들어진 패턴이 훨씬 깊이가 깊었고 같은 깊이의 패턴을 만들 때에도 더 적은 힘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비교해보면 먼저 PMPMA 이게 이제 압력 가속성을 가지는 물질이고 이제 대조군으로 삼은 그런 폴리머들이 각각의 호모폴리머인 PS와 PMPMA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PMMA 그리고
물질도 PS에 DOP를 넣은 물질인데요. 먼저 PS나 PMMA 같은 경우에는 티지가 약 100도로 당연히 상온에서 패터닝이 어렵다는 건 당연하고요. PMA 같은 경우에는 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지만 패턴이 형성과 대과 동시에 AFM 팁이 떨어지면서 다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 형성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패턴 형성이 과연 이런 압력과 속성 때문이 아니라 이 PS, PNP 블라코폴리머의 어떤 디스오더의 티지가 약 70도니까 티지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PS 물질에 가소제인 DOP를 넣어서 티지를 약 70도로 낮춰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패턴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PS, PNPMA의 압력 가소성 때문에 패턴이 잘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은 피조 일렉트릭 센싱 방법을 이용해서 읽혀졌는데요. 이렇게 AFM 팁 위에 PGT 필름이 있으면 패턴이 있는 곳에서 팁이 휘어지게 되고 그때 PGT 필름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때 생성된 차지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과인데요. 이렇게 패턴이 있는 곳에서 A에서 A'를 따라가면서 이쪽이 하이트 프로파일이고요. 이쪽이 차지 프로파일입니다. 깊이가 있는 곳에서 차지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보아서 깊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차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기적인 신호를 얻어서 저희가 0과 1의 신호로 바꿔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쓰여진 패턴은 지우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러한 정보 전환 매체는 재사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지우는 하는 반복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패턴을 지울 때에는 약 120도 정도 가열된 판 위에다가 2초 정도 필름을 두어서 필름 전체에 있는 나비 패턴을 지워보았고요. 또 다시 쓰고 반복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다시 지웠다가 썼다가 다시 지웠다가 지운 뒤에 이제 구조를 봤을 때 처음의 구조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TEM을 통해서 보면 라멜라 구조로 처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이러한 지우고 쓰는 과정의 반복적인 과정에도 부분자의 어떤 디그레데이션이나 어떤 손실 없이도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온도에 따라서도 지우는 실험을 해봤는데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좀 더 짧은 시간에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을 가해서 지우는 방법 외에도 상온에서 압력만을 이용해서 패턴을 지워보았는데요. 이렇게 패턴을 형성할 때 주변에 폴리머가 융기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작은 힘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패턴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이 하나에서 6개까지 지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패턴의 한 라인이 지금 라인 프로파일을 보면 지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바로 플라스틱 물질을 이용하여서 여기에 패턴을 형성하고 또 이번에도 지우는 실험을 통해서 차세대 저장 매체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이렇게 패턴이 형성될 때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TEM을 통해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패턴은 FIB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잘라낸 후 TM10편을 만들고 그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패턴 전에는 이렇게 라멜라 구조가 기판에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패턴 형성 직후 이 부분들이 패턴인데 패턴 주변으로는 오더에서 디스오더의 상전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좀 더 큰 패턴에서도 마찬가지로 패턴 주변에서 이렇게 디스오더 영역, 상전이 영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PS, PI 필름, 이건 이제 압력 가소성이 없는 샘플인데요. 혹시나 이 앞부분들이 상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혹시 팁에 의해서 물러진 게 아니냐 이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PS, PI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보았는데 보면 라멜라 영역들이 다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팁과 다음 부분도. 그래서 앞에 부분이 그러니까 팁과 물러진 것이 아니라 상전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용한 PSPNPMA의 도메인 스페이싱이 약 22나노인데 그럼 이것보다 얇게 패턴을 눌렀을 때 과연 상전이 영역이 일어날 것인가? 약 패턴이 9.5나노인데 그래도 상전이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TEM을 또 봤는데요. 이렇게 한 9.5나노의 패턴에서도 이렇게 패턴 주변으로 상전이 영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압력이 미치는 부분이 패턴 자체의 크기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상전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신 결과는 패턴의 전후의 상황을 X시추로 TEM을 통해서 관찰을 한 것인데요. 만약에 이시추 TEM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패턴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패터닝의 어떤 옵티멀 컨디션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턴의 인시추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패턴을 FIB로 TEM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런
인시추 TM 나노 인덴터 홀더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TM을 장착하고 이렇게 AFM 팁을 가까이 하면서 TM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제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정작 중요한 샘플인 PSPM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건 이제 대주군인 PSPI에 대한 샘플입니다. 동영상이 좀 느려서 제가 직접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서 결과에서도 AFM이 필름 표면으로 다가가면서 구조 분석을 TM으로 하는 건데요. 그리고 PSPI의 경우에는 찢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필름이 디태치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XC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멜라 도메인이 상전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디스오더 영역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라멜라 도메인이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PSPM에 대해서 실험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TM을 통해서 어떤 패터닝의 형성 과정이 상전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상전이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블라코폴리머, 앞서 말씀드린 압력 가소성을 가지는 블라코폴리머와 압력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리소그래피 두 가지에다가 마지막으로 개념을 합한 것이 전기전도성을 가지는 골드나노 파티클을 선택적으로 위치를 시키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나노서킷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블라코폴리머 내에 어떤 블라코폴리머의 특정한 구조의 특정한 영역 내에 어떤 전기적이고 자기적이고 광학적인 성질을 가진 나노파티클을 위치시키는 일들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PSPMPMA를 이렇게 라멜라를 만들고 이 중에 한쪽 블락에만, 이제 저는 PS의 위치를 시킬 생각인데요. 이 중에 한쪽인 PS 블락에만 이런 식으로 파티클을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압력을 기반으로 해서 압력에 의해서 상온에서 패터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압을 받은 부분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디스오더 영역이 될 것이고, 압을 받지 않는 부분은 오더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더 영역 부분에서는 이렇게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에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서 덴시티가 높아서 어떤 전도성을 띌 수 있는 어떤 퍼큘레이션 리밋이 넘기 때문에 전기를 띠게 되고, 이 디스오더 영역에서는 파티클 사이의 거리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덴시티가 낮아지기 때문에 퍼큘레이션 리밋보다 낮게 되어 전도성을 띠지 않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압력에 의해 손쉽게 패터닝을 함으로써 어떤 나노서킷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PS 내에 선택적으로 골드를 넣기 위해서는 골드 주변을 PS로 감싸게 되는데요. 이때 이 논문에서 보면 PS 대신에 PSN3라는 것으로 감쌌습니다. 이는 이때 PS와 보통 골드와의 연결이 이런 사이올 본드가 있는데요. 이 사이올 본드가 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멀 어닐링 과정 중에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PSN3 파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 UV에 의해서 크로스링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적으로 안정한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티클은 지금 PS 브러쉬는 PS에 선택적이지만 이 PS N3 파트는 N3가 굉장히 폴라하기 때문에 PS 말고 PMM에 선택적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뉴트럴한 폴리머가 되는데요. 뉴트럴한 파티클이 되는데요. 따라서 저는 좀 더 PS에 셀렉티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PSN3 폴라한 파트를 좀 더 줄이고 PSN3 대신에 PS 랜덤 PSN3로 이용을 해서 N3 파트를 줄이고 PS 파트를 늘려서 좀 더 PS에 셀렉티브한 폴리머로 감싸진 나노파티클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폴리머로 감싼 나노파티클을 합성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만들어진 나노파티클입니다. 나노파티클의 다이아미터는 약 2에서 5나노미터이고 폴리머를 감쌌을 때 전체 크기는 약 10에서 15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머로 감싸진 나노파티클과 앞서 보여드린 PSPMPMA를 넣었을 때 어떤 이런 파티클들이 한쪽 PS 도메인 내에 위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는 여기까지지만 앞으로는 압력에 의해서 이런 파티클의 이동 현상들을 관찰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PSPMPMA라는 압력가소성 블라코폴리머를 이용을 해서 어떤 쉽게 나노 패턴을 만들어서 정보 저장 매출을 응용을 하고 또 이 패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골드 파티클을 넣어서 어떤 나노 복합
나노피카체를 만들고 이를 나노서킷으로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